또 하나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사실은 여러분들 뭐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테슬라에게는 가장 큰 판매 시장입니다. 예, 매출의 한 25%가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단일 국가에서 전체 테슬라 매출의 한 25%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시장인데, 그건 중국도 예를 들자면 트위터에다가 막 쓰는 거 옛날에 불편함을 표시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하이 공장에 대한 이야기 막 쓰고 막 이러는 거 중국 정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마음대로 트윗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들이 심화되면서 지금 중국이 쥐고 있는 가장 큰 위협적인 무기는요, 테슬라의 중국 법인 문 닫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개연성이 제로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의 어떤 갈등 구조들, 지금 바이든이 지금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반도체에서의 쇼티지를 극복하겠다, 그다음에 배터리에서의 어떤 중국 종속성을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나 취할 전략일 수밖에 없고, 유럽연합도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각국 다 지금 이러한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해서 니켈이라든지 리튬에 대한 채굴 산업도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가 지금 또 유럽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중국 의존성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이 시장으로 볼 때는 테슬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시장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판매 시장을 잃어버리고 상하이 공장을 잃어버린다는 거에서 사실은 테슬라의 현재 구도에서 가장 감내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위터가 아니라 중국과의 미국과의 갈등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그냥 전체적인 전망은 트위터의 문제는 조금 있으면 차차 해결될 수 있다. 인수는 이루어질 거고, 인수가 좌절된다라면 뭐 일론 머스크의 속내가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규제 당국의 규제에 의해서 인수를 못하지, 그러면서 봐라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 때문에 못한 거라고 나오지. 근데 이것이 속내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규제 당국의 반대가 없으면 트위터 인수는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일론 머스크가 튜닝을 한다면, 워낙 트위터가 저는 별로 그렇게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혁신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트위터 관계자분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리트윗 만들어내고 200자에서 400자 만들어낸 거 외에 솔직히 말해서 트위터가 뭐 어떤 혁신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걸 뭐 알고리즘을, 우리가 타임라인, 흔히 말하는 피드를 구성하는 타임라인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는데,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임라인 혁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타임라인 혁신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트위터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테슬라에게 주가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은 거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워낙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자체에 우선 경기 후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 심리 위축은 좀 뚜렷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전기차가 또 많이 팔리는 시장은 또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요즘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의 전쟁에 의해서 또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서 대단히 이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본토에서, 유럽 땅에서 전쟁이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은 심지어는 광고도 줄이고 있어요. 뭔가 기분 좋은 행사라든지 기분 좋은 일을 표현을 못하는 대단히 심각한 전쟁이 목전에 있다라고,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라든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 자체도 조금은 이렇게 좀 축소된 느낌이고, 소비 심리도 되게 위축되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율도 판매율도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2,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더니 테슬라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상황을 꺾고 실적이 좋다. 그럼 저는 2, 4분기 실적이 발표된 7월에 테슬라 주가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남들은 차 못 파는데 테슬라는 많이 팔았다. 쇼티지를 극복하고 코로나도 극복해서 상하이 공장의 셧다운 상황 속에서 이걸 돌파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열광할 거고, 전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테슬라도 이 전 세계적인 소비 심리 위축을 이길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커플링, 동조 현상을 보인다라면 상승의 어떤 기회를 좀 잃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변수는 곧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의 투자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대단히 높은 밸류에이션,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1250억 정도, 원래 100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었는데, 달러. 예, 1200, 근데 125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대단히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IPO로 가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테슬라 주식에 어떠한 긍정 영향, 부정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보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부정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긍정 영향이 있을 수도 생각을 해서 요 변수들을 좀 보면, 즉 7월에 있을 테슬라의 2, 4분기 실적 발표, 즉 유럽연합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소비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느냐, 상하이 공장의 어떠한 락다운에 의한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중국도 지금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그만큼 경기가 후퇴되고 있다는 건데 중국에서도 계속 매출들을 이렇게 상승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긍정적으로 답을 한다라면 이 트위터 인수전과 관련된 논쟁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 테슬라 우선 첫째 다시 정리하면 트위터 인수가 불발될 때 규제에 의해서 이때도 테슬라 주가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세팅을 시작을 하는데 초반부터 많은 갈등과, 예를 들자면 트위터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열심히 앨런 머스크를 비판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가 리크된다든지 유출되면서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면서 흔히 말하는 트위터의 나쁘게 표현하면 구조 조정 또는 어떤 경영 합리화가 되게 지연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이 프리스피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어떤 트윗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면서 실제로 미중 간의 갈등들이 더욱더 심화될 경우에 테슬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인 거고요. 이거는 지금보다 지금 600달러대까지 내려가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충분히 더 아래로 하방시킬 수 있는 분명한 힘의 방향성이라고 보고요. 뭐 벡터로 따진다면 힘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은 아까 말씀드렸던 7월에 있을 2, 4분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아직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스페이스X의 투자와 IPO라든지 좀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보면 트위터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들은 지금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 반영돼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올 때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이슈라서 유럽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네, 근데 뚜껑을 열어봐서 서프라이징이 생길 수가 있고, 서프라이징은 실적이 그래도 좋았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고. 테슬라가 지난 4분기, 이번 1분기에도 그런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트위터 이슈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깎여 있으니, 떨어져 있으니 아마. 근데 이제 1, 4분기 때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쟁의 효과가 우선은 2월 말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1, 2월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요. 근데 뭐 긍정적인 영향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오르면서, 석유값이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좋아졌다. 저는 이미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의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다만 우크라이나 부분이 1, 4분기 때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 4분기 때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유럽 국가들의 판매 실적들은 확실하게 3월, 4월 그리고 5월 들어서 하락하고 있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테슬라에도 반영이 된다라면 근데 이거는 어느 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거를 뚫었다 하면 이건 대단하게 박수 받을 일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 트위터 얘기하다가 테슬라의 2분기 전망에 대해서 약간 토박토박 게 됐네요. 네네네. 아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댓글에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최대한 좀 요즘 댓글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문사항 또는 비판사항 또는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간 내서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서학개미 구조대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